요즘 자동차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악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자동 변속기를 쓰죠. 그런데 같은 오토인데도 어떤 거는 DCT다, 어떤 거는 CVT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제각각이잖아요. 도대체 얘네들이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자동 변속기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세 가지 DCT, CVT, 토크 컨버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통령 조디터입니다. 오늘은 DCT, CVT, 토크 컨버터 이렇게 세 가지 자동 변속기를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막 기계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각각 변속기마다 특징이 뭔지, 그리고 좋은 점이랑 나쁜 점이 뭔지 이 정도만 딱딱 알려드릴 건데요. 머리를 비우고 가볍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각각 이 변속기들이 어떤 차량에 탑재되고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국산차 위주로 보면요, 먼저 DCT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터보차, 어떤 건 하이브리드에 들어가서 파워트레인마다 DCT가 탑재되는 기종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일단 산타페, 아반떼 N, 코나, 스포티지, 투싼 같은 차종에 들어가고요. CVT는 아반떼, K3, 베뉴 얘네들 1.6 자연흡기 모델에 들어가고 지금은 단종된 쉐보레 스파크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이건 사실 거의 대부분의 차에 들어가요. 스펙 시트의 변속기 부분에 특별히 DCT나 CVT 같은 표기가 없이 자동 변속기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DCT부터 하나씩 특징이랑 장단점을 살펴볼게요. 먼저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이 DCT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DCT는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의 약자입니다. 클러치는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장치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수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그 클러치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DCT는 변속하는 원리도 이 수동 변속기처럼 클러치가 기어 단수랑 붙었다 뗐다가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원리도 수동 변속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DCT를 수동 변속기 기반의 자동화 변속기 혹은 자동화 수동 변속기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건데요. 먼저 DCT의 장점은 실제로 클러치가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변속기가 체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직결감이 좋아요. 그리고 수동 변속기랑 메커니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엔진에서 만들어지는 동력을 손실 없이 거의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연비 효율도 굉장히 좋고요. 유럽 차들이 DCT를 선제적으로 많이 채택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럽은 기름값이 비싸고 또 좁은 골목길이나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 동네 사람들은 차를 볼 때 이 연비라던가 단단한 하체, 운동 성능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직결감으로 스포츠성이 좋고 연비도 잘 나오는 이 DCT를 쓴 거죠.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의 DSG가 있고요. 르노가 쓰는 게트락 미션, 포르쉐 PDK 같은 미션들이 있고 벤츠도 전륜차 라인업에는 DCT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DCT가 궁극의 변속기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DCT가 장점만큼 단점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내구성인데요. DCT가 이 작동 원리는 수동 변속기랑 똑같은데 실제로 운전자가 조작을 할 때는 따로 클러치를 밟고 기어 넣고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자동 변속기처럼 엑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오토 차량 운전하는 것처럼 그대로 DCT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내구성을 깎아먹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까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DCT는 내구성이 짧다 이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 오너들은 DCT를 그냥 소모품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균적으로 DCT는 한 10만 킬로 정도 넘어가면 거의 플라이휠이랑 클러치 정도를 교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 정도만 갈아도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100만 원을 아주 그냥 우습게 넘겨버리기 때문에 출혈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수동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이 고속도로 위주로 타신다면 훨씬 더 오래 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 수동 운전에 대한 이해도가 없고 가다 서다가 하는 이 시내 주행 위주로 DCT를 타게 되면 수명은 거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승차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거나 초반 저속 구간에서 주로 1단이랑 2단 기어 넣을 때 이 울컥하면서 체결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수동 미션의 특징인데 이것 때문에 DCT가 불편하다, 승차감 멀미난다 이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내가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고 수동 변속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이런 분들만 타세요. 반면에 내가 서울 시내 출퇴근하고 데일리카로 쓴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DCT는 걸으시면 됩니다. 재수 없으면 진짜 수리비로 피똥 싸는 수가 있으니까 DCT 그냥 사지 마세요. 끝. 두 번째는 CVT입니다. 우리가 오토미션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6단 자동 변속기, 8단 DCT 이런 식으로 다 기어 단수가 있는데, 반면에 CVT는 벨트나 체인이 풀리라는 장치랑 맞물리면서 이 회전수를 조절하는 그런 변속기예요. 특별히 기어 단수 구간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이걸 무단 변속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변속기가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딱 구간별로 계단처럼 나눠져 있다고 하면 CVT는 예를 들면 1.1, 1.2, 1.3, 1.4 이런 식으로 마치 오르막길을 스무스하게 쭉 올라가는
가속을 할 때도 뚝뚝 끊기거나 이게 헛도는 느낌 없이 주행 상태가 굉장히 부드럽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CVT는 기본적으로 좀 작고 컴팩트한 차, 그리고 배기량이 낮은 차급일수록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국산차 중에서도 CVT가 주로 탑재된 모델들은 영상 시작할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아반떼나 베뇨, 스파크 같은 주로 작은 차들이에요. 대신 현대기아에서는 이걸 IVT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CVT는 4륜차보다도 이 2륜차에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스쿠터들 있잖아요. 걔네들 거의 대부분이 CVT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선 장점은 CVT 자체가 적정한 엔진 회전수로 이 최적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된 변속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고 실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굳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DCT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내구성이 좋은 편이에요. 물론 일반 자동 변속기랑 비교를 하면 더 부족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DCT보다는 CVT가 훨씬 더 단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CVT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주행에 적합한 변속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주행 중에 기어 단수를 의도적으로 낮춘 다음에 RPM을 갑자기 팍 올려서 치고 나가는 이런 식의 스포츠 주행에서는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제가 앞에서도 CVT가 주로 경차나 소형차에 많이 쓰인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연히 배기량이 높은 차나 스포츠카에 적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기 때문에 주로 배기량이 낮고 컴팩트한 사이즈의 작은 차에 쓰이는 거고요. 주행 질감도 일반적인 변속기랑 비교를 하면 이질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악셀을 페달을 밟았는데 이 의도가 즉각 반영이 안 되고 이 피드백이 뭔가 반박자씩 느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토크 컨버터예요. 단어가 좀 거창한데 보통 자동 변속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토크 컨버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이 토크 컨버터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얘가 이제 중간에서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토크 컨버터 안을 뜯어보면 내부에 두 개의 팬이 있고요. 그 사이에 유체 커플링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기름으로 힘을 전달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중요한 건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장단점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복잡한 기계적인 이야기는 그냥 이 정도만 하고 패스할게요. 그렇다면 이 토크 컨버터의 특징이 뭐냐? 이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는 자동차의 변속기 역사 속에서도 가장 근본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통적이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미션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무난한데 역사도 길어서 이미 다듬을 만큼 다 다듬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란 소리입니다. 소모품 주기 맞춰서 미션 오일만 잘 교체를 해줘도 웬만하면 트러블 일으키지 않는 이 안정성이 제일 큰 장점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이 기어가 변속할 때 체결감이나 변속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기어가 2단, 3단, 4단 이렇게 단수별로 쭉쭉 나눠져 있긴 하지만 토크 컨버터는 이 동력을 기름으로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속감이 상당히 매끄럽고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면 또 단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단점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원래 이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기름으로 힘을 전달하기 때문에 직결감이 좀 떨어지고 중간 과정에서 동력 손실이 일어난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도 살짝 불리하다는 점들이 그나마 단점으로 지적을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그랬죠.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역사가 오래된 이 근본에 가까운 전통적인 변속기라고요. 토크 컨버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변속기 제조사가 개량을 거치고 발전을 거듭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완성형으로 다듬어져 가지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단점들도 정말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ZF에서 BMW에 공급하는 8단 미션, 이거는 진짜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변속할 때 직결감이 말도 안 되게 좋고 체결 스피드도 정말 빨라요. 물론 이거는 BMW가 세팅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토크 컨버터 변속기들은 연비 부분도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연비가 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토크 컨버터 변속기는 안정적이고 가장 부드러운 변속기인데 이제는 연비 효율이나 변속 속도, 직결감도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수동 변속기나 듀얼 클러치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무지성으로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 차를 사시면 됩니다. 오늘은 3가지 자동 변속기의 종류와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해하기 쉽도록 최대한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카통형 에디터 조윤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